아파, 씨.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며칠 전부터 이가 아파가지고 치과 가봐야 할 것 같네. 그러니까 양치질 좀 잘하라니까. 내가 못 살아 정말. 민서, 너도 아빠처럼 아프기 싫으면 양치 잘해. 알겠어, 엄마. 나 근데 양치 잘해. 여보, 나도 양치 안 해서 아픈 거 아니야. 양치를 잘했는데 이가 왜 아파? 얼른 옷 입고. 어? 이게 뭐야? 왜 자기 번호랑 우리 동이 써져 있어? 그거 며칠 전에 오는 길에 배 아파서 화장실 들렀었는데 깜빡하고 종이를 안 버렸네. 얼른 준비해. 치과 갔다 오게. 민서도 얼른 준비해. 같이 가게. 나는 치료하는 거 아니지? 안녕하세요.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급하게 오느라 예약은 안 했는데 혹시 예약해야지만 진료 가능한가요? 잠시만요. 다행히 예약 없네요. 저쪽에 앉아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앞에 환자분이 몇 분 계셔서 잠시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읽어주시고요. 간단한 주의사항들이에요. 네. 안녕하십니까. 모미 치과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치과는 이곳에서 20년 동안 자례를 지켜오며 많은 환자분들의 건강한 치아를 책임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많은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임플란트, 발치, 교정 등 전문의 선생님들이 있어 더욱 전문적인 치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메로나 20의 방역 지침에 따라 대기하시는 분들께서는 거리를 두어 대기해 주시길 바라오며 아래의 수칙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저희 병원에서 배상, 보상은 해드릴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저희 치과는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약을 하지 않을 경우 당일 진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예약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단, 예약이 없는 시간일 경우 진료가 가능합니다. 진료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이며 진료 마감은 종료 1시간 전입니다. 두 번째, 병원 건물은 총 3층으로 되어 있으며 1층은 각종 상가들이 있고 2층은 다양한 학원들이 있으며 저희 병원은 3층에 있습니다. 병원 옆에 약국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의 처방전은 반드시 옆 약국에서 처방받으셔야 하며 다른 약국에는 절대로 처방받지 마십시오. 다른 약국에서 처방받을 경우 여러분들께서 알면 안 될 사실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 후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병원 방문 시, 진료 후 귀가 시 가급적이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단을 이용 시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혹은 3개의 층을 내려오면 1층이 돼야 하는데 4개의 층을 내려가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이럴 경우 다시 되돌아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4층으로 올라간다거나 1층으로 나갈 경우 그것들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는 것입니다.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으니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부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주십시오. 3-1. 엘리베이터 이용 시 눈에 붕대를 감고 볼이 퉁퉁 부은 채 입술에 피가 맺혀 있는 사람이 타 있는 경우 무언가 빼먹은 듯 자연스레 뒤를 돌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있어 주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엘리베이터를 이용 중에 이것이 탑승한다면 무슨 말을 걸어오던 절대로 대답하지 마시고 문이 열릴 때 뛰어나가지 마시고 무릎을 살짝 굽히고 나가주십시오. 네 번째, 저희 병원에는 우는 아이를 달래주는 데 사용하는 사탕이 있습니다. 어떤 직원이든 이 사탕을 성인 환자에게 건네준다면 절대로 받지 마시고 주위 사람들이 받으려 한다면 부디 막아주십시오. 여러분이 막아준다면 여러분에게 이 상황이 닥쳤을 때도 다른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줄 것입니다.
5번째, 대기실 뒤에는 수술실이 있습니다. 수술실에서 비명 소리가 들린다면 무시하거나 이어폰을 착용해주세요. 이 소리를 계속 듣지 마십시오. 수술실에는 마취 후 들어가기 때문에 비명 소리가 날 수 없습니다. 6번째, 엑스레이실에서는 머리끈이나 안경, 액세서리 등은 벗고 입장해주세요. 또한 촬영을 시작할 때 눈을 감고 기다려주세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린 후 여러분들은 그 안에 혼자 계실 겁니다. 밖에서 촬영이 종료되면 다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만약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는데 누군가 말을 걸어온다거나 누군가의 손길, 온기가 느껴진다면 절대로 눈을 뜨지 마세요. 7번째, 치료대에 누워 스크린을 확인했을 때 치아 사진이 아닌 내장 혹은 치과와 관련 없는 사진이 있을 경우 진료 자리를 바꿔달라고 해주십시오. 치과는 말 그대로 치아를 치료하는 곳입니다. 내장을 확인할 방법도 치아와 관련 없는 부위 혹은 어느 것이든 촬영할 수 있는 수단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8번째, 어린이용 치료대가 따로 있습니다. 성인 진료실로 갈 때 이곳을 지납니다. 그곳에 성인이 누워있다면 그날은 치료를 하지 마시고 예약 후 다른 날 방문해 주십시오. 9번째, 간단한 시술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 천을 덮습니다. 조명이 켜진 후 노란색 혹은 흰색이 아닌 붉은 계열의 색상의 빛이 들어온다면 손을 흔들어 신호를 보내주십시오. 그 뒤 치료가 잠시 중단되고 왜 그러냐고 이유를 묻는다면 5번 항목과 같이 자리를 바꿔달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10번째, 치과에는 치과 특유의 냄새가 납니다. 만약 다른 냄새가 난다면 병원을 나와 병원 이름을 확인해주세요. 이때 병원 이름이 모미 치과가 아니라면 바로 옆에 약국으로 들어가 주세요. 간혹 이를 무시하고 병원에 입장했던 손님들은 실종 상태에 있습니다. 11번째, 발치를 하신 손님분들께서는 지혈을 위해서 거즈를 최소한 2시간 이상 물어주십시오. 2시간 이후 거즈를 뱉었는데 출혈이 지속된다면 병원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침이나 피를 뱉거나 빨지 마세요. 11-1. 발치 후 입에 거즈가 아닌 물컹한 무언가를 넣는다면 물고 나와 데스크에 있는 간호사에게 말해 주십시오. 간호사가 알아서 처리해 줄 것입니다. 절대로 그것을 깨물거나 삼키지 마십시오. 결코 좋은 경험은 아닐 겁니다. 12번째, 임플란트 수술 당일은 보호자와 함께 동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보호자와 함께 동행하지 않았는데 수술을 진행하려 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수술 진행을 거부하십시오. 욕을 해도 되고 의사를 밀치고 나오셔도 됩니다. 13번째, 치과마다 사람의 치열을 본뜬 틀니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리콘 모형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틀니에 무엇을 하던 피가 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피가 흐르는 혹은 피가 묻어있는 틀니를 본다면 그 순간 생각나는 신에게 기도하십시오. 14번째, 저희 병원에는 남자 직원은 없습니다. 남자 직원을 보셨다면 바로 병원을 나가 주십시오. 여기까지가 저희 치과 이용 시 지켜주셔야 할 수칙들입니다. 여러분의 치아 건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부디 안전한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수 있길. 우리 민서 수업도 한 학기는 온라인 수업으로 한다고 학부모들이 뭐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얼른 민서도 학교 가서 새로운 친구 사귀고 해야 하는데 이놈의 외로너 때문에
학교 사이트 들어가면 된다고 했었나? 아, 참 여러분, 그 민서가 요즘 목감기에 걸려서 말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 우리 민서가 대신 여러분한테 할 말 있다고 해서 여기 자막으로 띄워드릴게요. 첫 번째, 화상 수업에 접속하려면 회의방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비밀번호는 때에 따라 다르지만 아이디는 무조건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 아이디가 영어로 이루어져 있거나 특수문자 또는 4와 6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절대로 입장하지 마시고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서 아이디를 물어봐 주세요. 그 괴상한 아이디는 여러분에게만 보이는 겁니다. 1-1. 만약 아이디가 다간 개인어라면 즉시 컴퓨터를 껐다 켜주세요. 끄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집 어딘가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될 무언가가 들어설 것입니다. 두 번째,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틀리게 입력하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일반적으로 잘못된 아이디라고 안내창이 뜨지만 그들이 그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임에 누군가 끼어드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실수로 그들의 방에 들어왔다면 방을 즉시 나가시고 집 안의 종교적인 물건에 절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의 최소한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그들을 피해야 하고 무서워해야 하지? 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리 인간보다 고차원의 존재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세 번째, 수업이 좀 일찍 끝났다면 시간표를 확인 후 다음 교시가 언제 시작하는지 보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시간을 지키지 않고 참가 버튼을 누른다면 여러분이 있을 곳이 아닌 그들의 수업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그들은 2번 항목의 그들과는 다릅니다. 2번 항목의 그것들보단 위협적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해치기에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줌에는 백그라운드 필터 기능으로 배경화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경화면을 설정하면 내 얼굴은 흐리게 보입니다. 내 얼굴 위에 그림을 그대로 덮는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배경화면을 설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얼굴이 흐려지지 않는다면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목이 아프다며 그만하라고 해주십시오. 무언가가 여러분의 머리를 밀어서 여러분의 얼굴이 그림보다 앞에 놓이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그는 여러분의 목이 부러질 때까지 계속 밀 것입니다. 다섯 번째, 스피커 뷰어 모드는 말하고 있는 사람의 화면을 보여주는 모드입니다. 이 모드는 발표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스피커 뷰에서 보여준 누군가가 음소거 상태라면 이 사실을 절대로 그 친구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위 항목대로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을 포함 같은 시각 온라인 수업을 듣는 모든 인원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 줌은 구글 또는 페이스북 계정만 필요로 합니다. 그 이외에 집 주소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일 줌2 베타 버전을 체험해보고 싶다면 집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입력하지 말고 하단부의 피드백 창에 최대한 과격한 욕설을 써서 보내주십시오. 해당 피드백 글은 개발사로 가지 않습니다. 이 말의 뜻은 욕설 때문에 개발자들이 상처받을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줌을 이용하며 수업에 참여하려고 할 때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입장 대기방이 있을 때 나 이외 다른 사람들과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때 스피커 혹은 이어폰에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스피커의 전원을 뽑아주십시오. 줌은 호스트가 부르기 전까지 절대로 방에 입장할 수 없으며 대기방은 여러분 혼자만 연결되어 있는 서버입니다. 8번째, 줌은 수익 창출을 하지만 광고로는 수익을 얻지 않습니다. 만약 줌에 입장했는데 게임 또는 드라마 광고가 뜬다면 줌을 껐다가 켜주십시오. 광고에 나온 게임 혹은 드라마는 여러분이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작품일 것입니다. 이 항목을 어겨서 생기는 모든 장애, 신체 훼손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9번째, 줌을 하면서 딴짓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혹 수업을 하면서 유튜브를 시청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줌을 켜둔 채로 딴짓을 하면 줌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는 그것들이 화를 낼 것입니다. 그것들은 자신에게 일을 시키면서 그 일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여러분의 성적을 위해서가 아닌 안전을 위해서라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절대로 여러분이 딴짓을 못하게 하기 위해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디 수업 중 딴짓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9-1 2번의 그것과 3번의 그것, 9번의 그것은 모두 다른 것들입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셋 다 위험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건 비밀입니다만 셋 중 하나는 사람입니다. 9-2 거듭 말하지만 9번 항목을 꼭 지켜주십시오. 이 수칙서는 초창기 직원이 만들었고 그는 현재 실종 상태입니다. 10번째, 줌을 하던 도중 기계의 한 정체불명의 가면이 화면에 보인다면 즉시 비밀 채팅으로 그에게 말을 걸어주십시오. 여러분에게만 보이는 것이며 여러분을 돕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와 친해지십시오. 그에게 다가가십시오. 그는 좋아할 것입니다. 그를 경계하지 마십시오. 그와 하나가 되십시오. 그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에게 메시지를 보낸다면 그는 진심으로 좋아할 것입니다. 난 너를 기다리고 있어. 어서 와. 여기까지가 온라인 수업 안전수칙입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수업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수칙서는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으니 인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저희 수칙서는 9-1번, 9-2번, 그리고 10번 항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사하면 다 좋은데 너무 힘들다 진짜로. 그나저나 민사학교는 전학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뭐 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한다고 우편물로 보내준다고 했었는데 우편을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 뭐가 이렇게 많이 와 있어? 여기 있네. 모미 초등학교 전학 및 입학생 안내서. 안녕하십니까. 모미 초등학교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학교는 저희 지역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역사 깊은 학교이며 교직원들 또한 엄청난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며 교육과 발전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 증축 및 보수 공사가 이루어져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뛰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며 계속해서 더 나은 시설을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단,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안전한 교내 생활을 위해 몇 가지 수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부모님들께 먼저 안내드립니다. 아래 수칙을 읽어보시고 자녀분들에게 꼭 설명해 주십시오. 자녀분들의 안전을 위함이니 차근차근 수칙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초등학교는 1971년 설립되었으며 올해 2021년에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초기 학교명은 구독국민학교였으며 이후 1991년 좋아요 초등학교로 변경, 2010년에 모미 초등학교로 변경 후 지금까지 사용 중에 있습니다. 1-1. 발송되는 우편물 혹은 아이들이 가져오는 안내문에 구독국민학교 혹은 좋아요 초등학교와 같이 예전 학교명이 적혀 있다면 안내문을 확인하지 마시고 바로 파쇄하거나 버려주십시오. 간혹 이면지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것은 현재 발송이나 배부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와 시간이 다른 차원에서 보내진 것입니다. 두 번째, 매해마다 조금씩 조정이 되지만 한 학급당 25명에서 많게는 33명 정도로 이루어집니다. 아이가 첫 등교를 한 후 꼭 몇 반인지 총 몇 명인지 물어봐 주세요. 총 인원이 25명이라고 하면 26번째 학생이 없다는 걸 상기시켜 주십시오. 그들은 자신과 함께할 친구를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자신들의 존재를 눈치챘다고 판단되면 망설임 없이 자신의 옆에 두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세 번째,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교실에서 뛰지 말라고 주의를 주십시오. 교내에서도 교사들에게 주의를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뛰어다니다가 다른 학생과 부딪히거나 책상 모서리 등에 부딪히면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이렇게만 설명해 주세요. 네 번째, 한 달에 한 번 학생 혹은 교사가 7학년 11반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규칙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런 질문을 하는 존재를 마주한다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친구를 붙잡고 눈을 꽉 감은 상태로 있으라 하십시오. 손에 잡은 옷의 감촉이 사라진다면 눈을 떠도 좋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이며 7학년은 존재할 수 없을 뿐더러 저희 학교는 10반까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청소함에 비치되어 있는 청소도구들은 사용 후 제자리에 다시 놔야 하며 청소도구를 이용해 장난을 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도깨비들은 사람들과 섞여 놀거나 사람들과 친하게 지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해가 쨍한 낮에는 대개 청소도구들로 변한 상태로 있으며 자신들을 장난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여섯 번째, 분기별로 학부모님들께서 참여할 수 있는 공개 수업이 있으며 반기별로 학부모님들께서 위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공개 수업 도중 한 아이가 여러분을 빤히 쳐다본다면 아이에게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 주십시오. 그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것뿐입니다. 당황하거나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희 학교 영양사 혹은 급식실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은 흰색으로 된 앞치마와 위생모자, 장갑을 사용합니다. 만약 빨간색, 노란색의 복장을 한 직원을 본다면 음식을 받은 뒤 먹는 신용만 하고 버려주십시오. 일곱 번째, 5층에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의 책 중에 두꺼운 나에게로 오렴 이라는 책의 제목이 보인다면 도서관 사서 선생님에게 말을 하라고 하십시오. 그 후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주시면 됩니다.
7-1. 만약 아이들이 학교 후 집에 와서 두꺼운 나에게로 오렴 이라는 책을 봤다고 말을 한다면 저희 학교 오른쪽 입구 바로 앞에 작은 기도실이 있습니다. 그곳에 데려가 같이 기도를 해주십시오. 어떤 신에게 기도를 하던 상관없습니다. 5분 정도 기도를 한 후 나와주시면 됩니다. 8번째, 요즘 아이들은 플로피 디스켓을 모르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또한 사용 중지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구매도 어려울 뿐더러 컴퓨터 본체에 삽입구 또한 잡기 힘듭니다. 컴퓨터실에서 수업을 할 때 툭 하는 소리와 플로피 디스켓이 튀어나온다면 절대로 만지지도 말고 그 자리에 놔두라 하십시오. 9번째, 학교 운동장에는 절대로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매 시간 최소 1개의 학급은 항상 운동장을 이용하도록 시간표를 짜두었습니다. 하지만 위험과 사고는 항상 예상치 못할 때 발생하곤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절대로 아무도 없는 운동장에 혼자 가지 말라고 해주십시오. 10번째, 학교 중앙 입구에는 역대 교장 선생님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이런 장소를 생각하면 흔히 떠오르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역대 교장 선생님들 중에 영유광이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11번째, 칼이나 가위, 조각칼 등 날카롭고 위험한 물건은 반입 금지입니다. 학교 설립 후 얼마 되지 않아 한 아이가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3년을 주기로 칼이나 가위 등과 관련된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한 후 교육 목적으로라도 칼이나 가위 등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다음날 수업을 위해 칼이나 가위를 가져가야고 한다면 다음날은 등교시키지 마시고 담임선생님 혹은 행정실로 연락해 위 사실을 말해 주십시오. 여기까지가 저희 모미 초등학교 입학 및 전학생들이 지켜주셔야 할 수칙들입니다. 위 수칙을 학부모님들께서 먼저 숙지하시고 아이들에게는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는 언제나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 학교는 별도의 슬리퍼나 실내화를 챙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별도의 실내화를 나눠주고 있으니 그냥 등교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빠 수학여행 이야기 어때? 재밌어? 글쎄, 아마 학교마다 다를 텐데 근데 크게 다르지는 않을걸? 이번에 들려줄 거는 아빠도 진짜 재미있게 한 건데 꼰대. 카톡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 잠깐만. 안녕하십니까.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많은 이용자분들께서 동일한 불편 접수가 들어와 업데이트 안내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본 업데이트는 필수적인 것이 아닌 이상 현상이 발생하는 분들께서만 해주시면 되므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으신 분들께서는 업데이트 진행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해당 메시지는 다른 분들과의 공유가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읽어주시고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마지막 링크를 눌러 업데이트를 진행해 주십시오. 첫 번째, 카카오톡 테마의 색상은 기본적으로 노란색과 갈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별도의 테마를 다운받아 취향에 맞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카카오톡에서 제공하는 공식 테마가 있습니다. 다만 여태까지 나온 테마를 포함해서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공식 테마는 없습니다. 최근 들어 긴 머리로 얼굴을 가린 여자가 너무 섬뜩하다. 눈알이 마치 나를 쳐다보는 듯이 움직인다 등 기괴한 테마가 있다고 하는 불편 접수건이 있어 공지드립니다. 세 번째, 카카오톡에 오픈 채팅방 기능이 있습니다. 1대1 채팅방, 그룹 채팅방 등 원하시는 대로 개설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플을 설치한 후 최초 실행 시 개설되어 있는 오픈 채팅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픈 채팅방이 보인다면 어떤 대화도 하지 않고 바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3-1. 만약 오픈 채팅방을 찾는 중 새몸이 단톡방이라는 방을 발견하신다면 30초 내로 카카오톡 앱을 종료해 주십시오. 30초가 넘어간다면 그 후의 일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카카오톡 내에서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과 카카오톡에 기본 이모티콘, 유료 이모티콘이 있습니다. 이모티콘은 판매 등록 전에 검수하고 있습니다. 기괴한 그림의 이모티콘은 다운을 받아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용자분들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이모티콘은 검수 과정에서 누락시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카카오톡은 본인이 상태 메시지와 프로필 사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프로필 사진을 올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면을 응시한 채로 웃는 여성의 사진이나 안개가 자욱한 어느 장소의 사진으로 되어 있다면 카카오톡을 재실행시켜 주십시오. 여섯 번째,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했을 때 술래라는 이름의 상대가 메시지를 보냈다면 비행기 모드로 전환 후 핸드폰을 종료해 주십시오. 그리고 최대한 깊은 곳으로 숨으십시오. 아파트나 주택이라면 지하도 좋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으면 더더욱 좋습니다. 일곱 번째, 6번 항목은 없습니다. 술래라는 닉네임을 가진 계정을 현재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카카오톡의 색상이 붉은색으로 변해 있다면 핸드폰을 재실행시켜 주십시오.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붉은색이라면 즉시 앱을 삭제 후 현관문 주위에 굵은 소금을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이 여러분과 가까워졌다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 아홉 번째, 밤 12시 42분에 음성 메시지가 도착한다면 듣지 마십시오. 그것이 친구 혹은 가족에게서 온 것이라도 듣지 마십시오. 호기심에서라도 절대로 눌러보시면 안 됩니다. 12시 42분이 지나간다면 그 메시지는 자동으로 삭제될 것이며 그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싶어 합니다. 열 번째, 읽지 않은 메시지를 너무 많이 남기지 마십시오. 그러한 무관심이 그들의 관심을 끌 수도 있습니다. 11번째, 오픈 채팅방을 이용하는 도중 문전인살이란 닉네임이 들어온다면 저희 방에서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최대한 공손하게 말해주십시오. 위 아이디 또한 발견 즉시 차단하고는 있습니다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있습니다. 그의 닉네임을 자세히 본다면 왜 친절히 대답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2번째, 오픈 채팅에는 멘션 기능이 있습니다. 멘션 기능을 이용한다면 채팅방에 함께 있는 인원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때 저장 안됨이 보인다면 단순한 데이터 오류입니다. 12-1. 카카오톡 멘션 기능엔 현재까지 에브리원 기능은 없습니다. 하지만 골뱅이 입력 후 에브리원이 보인다면 절대로 누르지 마십시오. 에브리원은 모두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존재보다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
더 많습니다. 13번째, 카카오톡에는 이스터에그가 존재합니다. 친구 추가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고 추가한다면 나 자신은 영원한 인생의 친구입니다. 라는 이스터에그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런 알람이 뜨지 않고 그대로 친구 추가가 된다면 친구 삭제를 해주세요. 14번째, 메모장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나와의 채팅 기능도 있습니다. 나와의 채팅에 무언가를 올렸을 때 답장이 온다면 채팅방을 삭제한 후 다시 만들어 주십시오. 위에서 말했듯이 나 자신은 영원한 친구일 수 있지만 답을 보낸 존재가 그들일 수 있습니다. 15번째, 사진을 받았을 때 그 사진이 여러분들의 집 사진이라면 밖이라면 상관없습니다만 집 안에 계신다면 현재 있는 자리에 그대로 계십시오. 사진의 장소로 간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번째, 탈퇴한 계정은 알 수 없음으로 표시가 됩니다. 알 수 없음에서 메시지가 온다면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상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카카오톡 이용 시 안전수칙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 수직사를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너 옆에 있다는 거야. 민서야, 식물원은 재미있게 잘 봤어? 엄마는 엄청 큰 개미쪽 봤다고 하던데 민서는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 아빠는 그 새벽에 가지 치던 아저씨가 기억에 남는 것 같아. 희한하게 그 야밤에 가지를 치고 있어. 오늘은 우리 민서가 좋아하는 물고기가 엄청 많은 아쿠아리움에 왔어. 다른 데 가보고 싶은 데는 없어? 한번 생각해보고 댓글로 남겨줘. 반갑습니다. 저는 아쿠아리움 큐레이터 세무미입니다. 먼저 저희 아쿠아리움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불편하시겠지만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및 프로그램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손님들과의 간격을 2m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쿠아리움은 입장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루하시겠지만 금방 끝이 나니 잠시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쿠아리움 입장 요금은 어른 및 청소년은 3만원, 어린이 및 경로자분들은 25,000원입니다. 9월 1일부터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입장 마감은 영업 종료 시간 기준 1시간 전입니다. 두 번째, 저희 아쿠아리움에서는 620종, 약 6만 4천여 마리의 바다생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총 18개의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구역마다 전문 큐레이터들의 자세한 설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단 4번, 6번 구역에는 큐레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구역을 관람하시면서 큐레이터의 안내를 받으셨다면 각 구역에 있는 비상호출 버튼을 눌러주세요. 세 번째, 4번 구역은 바다사자 구역입니다. 이 구역에 들어왔을 때 불쾌한 냄새가 난다면 바다사자 우리를 보지 말고 그냥 지나쳐주세요. 간간히 바다사자가 아닌 무언가가 출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에 대해 조사 중이지만 현재 관람객분들께서만 목격하고 있어 현재 별다른 조치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7번 구역은 지능이 높은 돌고래 구역입니다. 전문 큐레이터들의 안내와 함께 아쿠아리스트가 돌고래와 함께 입장할 것입니다. 저희 아쿠아리움의 아쿠아리스트는 2인 1조로 움직입니다. 만약 1명 혹은 3명이라면 큐레이터에게 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알리지 않는다면 당일 그 구역은 안에 있는 모든 관람객들을 포함해 폐쇄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5번째, 7번 구역을 지나게 되면 한층 내려가는 계단이 나옵니다. 한층을 내려왔는데도 더 아래로 이어지는 계단이 보인다면 절대로 내려가지 마십시오. 저희 아쿠아리움은 지하 1층까지 밖에 없습니다. 6번째, 지하로 내려오시면 젤리피쉬 갤러리가 있습니다. 해파리에 대해서 자세한 교육과 체험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전문의 해파리를 체험하게 하는 안내 직원이 있다면 아무런 행동 없이 그 직원을 쳐다보고 계십시오. 머지않아 그 직원은 이상한 미소를 지으며 사라질 것입니다. 7번째, 12번 구역은 저희 아쿠아리움의 하이라이트 구역입니다. 바다 터널을 지나실 수 있습니다. 길이는 약 1.8km이며 6만 4천여 마리 중 절반 이상과 수십 명의 아쿠아리스트들이 있어 마치 바다 생물들과 인간이 바닷속에서 공존하는 듯한 진광경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8번째, 바다 터널에서 간혹 인어를 보았다는 관람객들이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인어가 아닙니다. 목격담에 따르면 신체의 군데군데 사람과 물고기의 모습이었다. 오른쪽은 사람, 왼쪽은 물고기 모습이었다. 상체는 물고기, 하체는 사람이었다. 물고기의 지느러미가 있어야 할 곳에 사람의 팔다리가 수없이 나 있었다 등 하나같이 끔찍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관람 도중 인어를 목격하신다면 비상 호출 버튼을 눌러주세요. 9번째, 바다 터널에는 길이가 8m가 넘는 대형 가오리가 있습니다. 이는 터널 쪽으로 자주 오지는 않지만 큰 몸집 때문에 멀리 있는 실루엣이 보이기도 합니다. 대형 가오리가 터널 쪽으로 다가와 가까이서 볼 수 있다면 행운입니다. 단, 입 안쪽으로 밝은 회색의 무언가가 보인다면 기억하려 하지 마십시오. 자세히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저희 아쿠아리스트들의 잠수복은 밝은 회색입니다. 10번째, 바다 터널을 지나면 남북극 구역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곳에서 펭귄을 볼 수 있습니다. 오후 3시쯤 이곳을 지나시면 사육사가 펭귄에게 먹이를 주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육사의 복장이 펭귄 복장이라면 핸드폰 후레쉬를 그에게 비추십시오. 그는 저희 아쿠아리움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이며 밝은 불빛을 병적으로 싫어합니다. 11번째, 아마존 구역에는 피라냐, 전기 뱀장어 등 열대 지역에서 사는 수중 생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던 중 갑작스런 두통과 어지러움이 온다면 뒤로 돌아 남북극 구역으로 돌아가 주세요. 열대 생물들이 들어오며 같이 오면 안 될 것들이 같이 왔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극지방의 온도를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릴 것입니다. 12번째, 기프트샵에서는 각종 육식동물의 이빨 모형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중 인면허의 이빨이라고 해서 사람의 치아와 비슷한 상품이 있다면 흰 돌고래의 축복이라는 이름을 가진 상품을 찾으십시오. 그것만이 유일하게 그곳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상품을 찾기 전까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티를 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의 이상함을 눈치챘다면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안전교육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전 방금 교육했던 안전수칙을 프린트해서 드리고 있으니 꼭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전자출입 명부 작성을 위해서 QR코드 준비해 주시고 일어나 주세요. 그럼 재미있고 안전한 관람 되시길 바랍니다.